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어느 봄날. 안녕하세요. 황혼 사연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건강도, 시간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나는 따뜻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0대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며느리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 박종훈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 내외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종훈 씨는 거절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드세요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종훈 씨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나름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용함이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누구 만났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독을 씹어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반찬 맛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종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해 속에도 작은 외로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종훈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며느리 수진 씨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제가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러면서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더군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종훈 씨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늘 웃으면서 왔어요.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을 내서 저를 챙겼습니다. 수진 씨는 37살, 2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는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이렇게 바쁜 사람을 자꾸 오게 한다는 게.
하지만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바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종훈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진 씨가 올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기대가 됐어요. 오늘 수진이가 올까? 그러면서 집안을 정리하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종훈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아버님, 그래서요? 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해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노인들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종훈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그러자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된장찌개 끓여올게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챙기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 씨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에 된장찌개를 끓여왔고 그걸 함께 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님? 응,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 순간 종훈 씨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훈 씨는 수진 씨 덕분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봄, 종훈 씨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더군요. 열도 나고 기운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아픈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고 누군가를 부르고 싶은데 연락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산책 가셨어요? 종훈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수진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즉시 종훈 씨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고 체온계로 열을 재고 물을 끓여 약을 주었습니다. 일단 약부터 드세요. 제가 죽 끓여올게요.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흰쌀죽에 호박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30분 후 따끈한 죽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종훈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아버님?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수진 씨는 종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있잖아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날 종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구나. 그 죽 한 그릇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죽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훈 씨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 씨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간절한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고맙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종훈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수진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요? 종훈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느끼는 감정. 그것도 며느리를 향한 감정.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늙은이가 철없이 뭐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다니.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종훈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운 걸까? 생각해 보니 제가 원한 건 수진이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그 따뜻함,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묻는 그 다정함,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존재감이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움은 그 사람이 주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보여주는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거구나. 나는 여자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거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종훈 씨는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그 그리움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게 무슨 이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종훈 씨에게 따뜻함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종훈 씨가 그 따뜻함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 이제는 알아요. 이 감정이 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진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길에서 샀는데 예쁘죠? 종훈 씨는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는 거 많이 외로우시죠? 종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 내가 자주 와주니까.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종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쁜데 어떻게 자꾸 오겠니? 아버님. 수진 씨는 종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버님이 걱정돼서 오는 거예요. 그 말에 종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님,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마워. 종훈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이대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단다.
수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와주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나를 챙겨주는 게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수진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뭐?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님을 뵐 때마다 그 그리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게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같으니까요. 종훈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그리움을 느낀 게 아니었구나. 수진 씨도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네, 아버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까지. 마치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수진아, 저녁 먹고 가거라. 네, 그럴게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라면 끓여줄게. 아버님이요?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고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지금 종훈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고 이제는 손주들도 함께 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종훈 씨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장기도 두고 그림책도 읽어줍니다. 할아버지, 이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래, 옛날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종훈 씨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종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얻은 것도 많더라고요. 수진이라는 따뜻한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주들,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사연자 박종훈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상 황혼 사연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